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미국을 뒤흔들고 있는 극좌 흑인 폭동은 서방 공산당 배후의 안티파 조직이 선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직은 트럼프 정부 들어 상당히 암약하고 있습니다. 블랙 매터스, 흑인의 목숨이 중요하다는 그럴듯한 슬로건을 외치고 있는 안티파는 무차별 폭력을 휘두르며 약탈을 하고 있습니다. 파시스트에 반대한다면서 더 파쇼적 행위를 하고 있는 이 조직은 명백한 공산주의 세력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조직의 배후에 조지 소로스와 버락 오바마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FBI 감시 카메라에는 오바마의 딸 말리아 오바마가 볼티모어에서 열린 안티파 집회에 참가하고 떠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리비아 헐이란 검은 옷의 이 백인 여성은 아이 2명과 함께 새 파이프를 들고 폭동에 가담했는데 1인당 $200를 받았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안티파의 디트로이트 폭동에 누군가 배후에서 조직하고 자금을 대는 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6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한 백인 남성이 흑인에게 뭔가를 주고 그들의 시위를 지시하는 사진을 게재하고 무정부주의자들의 행동을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정부주의자의 폭동과 약탈은 오늘 밤 끝장내야 한다. 진압 경찰이 그들에게 밀리고 지원 병력이 필요한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알 수 있다. 그들의 폭력 행위에는 관용이 필요 없다는 상원 의원 탐 카튼의 트위터에 100% 맞는 말이라고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안티파를 테러 조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티파의 백인 조직원 가운데는 오성 홍기와 차이나 데일리를 들고 우리는 중국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이도 있습니다. 또 공산주의 상징인 해머와 시클이 그려진 깃발을 드는 이도 있었습니다. 한 반중 네티즌은 중국 공산당이 지금 미국에 침투시킨 모든 역량을 집중해 폭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감추려고 들지도 않고 월가, 미의회, 전통 매체, 인터넷 플랫폼, 민간 조직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국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티파 조직은 2019년 포틀랜드에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의 폭력 행위를 여러 차례 보도한 베트남계 기자에 대해서도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앞서 2017년 8월부터 9월 사이 샌프란시스코에서도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올해 7월 18일 공화당 상원의원 크루즈와 카시디는 안티파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자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카시디는 트위터를 통해 안티파는 증오로 충만한 미국 내 테러 조직으로 폭력을 통해 극단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루즈 역시 안티파는 그들에게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거듭 드러나고 있다면서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폭력 시위를 근절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노력을 인종차별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의 반공자유화 시위에 폭력 이미지를 더 씌우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자유시민들은 6월 4일 천안문 학살 기념일에 대규모의 캔들라이트 비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홍콩인들은 2019년부터 자유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나서서 시대혁명 광복 홍콩을 외치고 있습니다. 홍콩인들은 시대의 선택을 받았으니 투쟁을 멈출 수 없다고 절규합니다. 홍콩의 자유를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이라면서 끝까지 포기할 수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을 물리치는 여명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게 홍콩인들의 신념입니다. 모든 산봉우리는 반드시 정복하는 이가 있으며 모든 피와 눈물은 승리의 재단에 바쳐지기 마련이며 모든 절망은 불굴의 의지를 증명한다. 폭압에도 불구하고 계속 맞서는 것은 희망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면서 홍콩인들은 외국의 모든 자유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 29일 홍콩의 자유무역지대 혜택 취소와 같은 일련의 정책을 발표한 데 대해 중국의 망명고 고원구이는 향후 발생할 7가지 현상을 예측했습니다. 우선 미국은 중공 관료와 가족을 겨냥하고 있으며 공산당과 연계된 이들은 미국을 떠나야 하며 평생 동안 미국에 다시 올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6월 1일부로 일부 중국 유학생과 연구원의 입국을 금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 공산당은 전용기를 보내 쫓겨나는 중국인들을护送하기로 했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5월 30일 긴급 공지문을 내고 6월 4일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선전으로 가는 CA818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홍콩 HSBC와 중국은행 통장에 있는 이들은 빨리 늦기 전에 도망가라고 말했습니다. 마침 29일 심야에 미국의 제재 대상인 전 홍콩 특구 행정장관 량쩌닝은 페이스북에 HSBC의 이사회는 모두 영국인이라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에 상장된 중국 주식입니다. 미국은 나스닥에 상장된 100여 개의 중국 기업에 이미 칼을 뽑아둔 상태입니다. 고원구이는 이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모두 팔아치우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캐릴람과 전 행정장관 량쩌닝 같은 홍콩 관리에 관한 겁니다. 이들은 모두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모두 끝장났다고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는 중국 고관과 그 가족들에 대한 제재입니다. 이는 해외에 있는 모든 중국 국적 인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인과 마찬가지로 미국에 있건 유럽에 있건 제재를 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중국에 아부하는 홍콩 기업인들에 관한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홍콩의 4대 재벌로 중국 공산당을 위해 돈 세탁을 해줬거나 그들의 대리인이 된 이들입니다. 현재 홍콩의 ETF를 통해 중국 본토의 주식을 사는 행위는 미 달러화 세탁에 해당돼 제재를 받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행위를 하면 미국인도 감옥에 들어간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원구이는 이와 함께 10억 달러의 돈으로 4%의 트위터 지분을 매입해 CEO를 제거하려 하는 중국의 AI 전문가 리 페이페이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선 전에 SNS를 장악해 미국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그녀를 반드시 제거할 것이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또 미 정보당국이 이미 체포 명단을 작성했으며 중국 공산당과 결탁한 미 월간의 인사 그리고 미 재무부에 침투해 미중 무역談判 과정에서 그들 편에 붙은 스파이들에 대해서도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VOA에 침투한 꽁샤오시아 같은 인사들도 모조리 체포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타이완 관련입니다. 중공이 미국의 혼란스러운 틈을 타 타이완이나 남진아에서 도발하면 미국은 중공을 참수라는 표현보다도 더 철저하게 분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선 전에 반드시 중국 공산당을 처리한다는 방침이 섰으며 이는 공화 민주 양당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혁명 근거지 후난성 교육청의 공문입니다. 향후 2년 동안 중고교와 소학교, 유치원 교사를 홍콩과 마카오에 파견한다는 겁니다. 자격 조건은 공산당원에다 사상이 투철해야 하며 홍콩, 마카오에 대한 중앙의 공작 방침을 지지해야 합니다. 매월 3만 홍콩 달러의 생활 보조비와 연구비, 주택 보조비가 제공됩니다. 맨더린을 보급해 캔터니즈를 말살하고 교육은 아기 때부터 확고히 한다는 방침에 따라 소위 애국교육으로 홍콩의 기반을 파괴하려는 목적입니다. 애국교육이 유치원, 소학교, 중고교로 확대한 뒤 점차 공무원과 일반 시민들까지 공산당에 충성하도록 만든다는 장기 계획입니다. 이는 신장 위구르 지역을 통제하는 수단과 똑같습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는 현지인 공무원도 애국 수업을 받고 시험에 통과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통과를 하지 못하면 한족으로 대체됩니다. 중국은 홍콩에 대해 류다오, 뿌류렌이란 방침을 세웠습니다. 섬은 남겨두되 사람은 남기지 않는다는
철저한 홍콩인 말살 책동입니다. 홍콩인들에 대해 철저히 인종 청소를 하려는 것입니다. 중공은 2005년에 소학교와 중고교, 2007년에 유치원을 대상으로 이미 본토 동화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릴람 정부의 홍콩 교육청까지 세금을 써가며 이런 공작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콩의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중공의 이런 교육 방침을 결연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공산당이 홍콩 국안법을 통과시켜 국제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홍콩의 문화계도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드니스 호와 황야오밍 그리고 영화감독 수치, 홍콩 예술발전국 위원 쪼보시엔이 기자회견을 갖고 국안법에 항의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소위 국안법 입법에 찬성한다는 홍콩 문화예술계 인사 명단을 발표하고 선전전에 나섰습니다. 성룡과 알란탐, 정주웨이, 왕밍추엔 등 2605명과 110개 단체가 열거됐는데 이 가운데는 명의가 도용된 경우가 상당합니다. 타이완의 스타 쉬쉬유에는 애플데일리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름이 올랐다고 황당해했고 뉴스 앵커 짱바오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미 사망한 연예인들도 국안법 찬성 명단에 올랐다는 점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고인이 된 브루스 리는 물론이고 장국영과 매연방도 있습니다. 홍콩의 4대 천왕이라 불리는 곽부성, 장하구, 유덕화, 여명도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지금 홍콩과 중화권에서는 공산당에 아부하는 성룡이 광고하는 제품들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또 공산당의 명의 도용 방식이라면 진시황도 국안법을 지지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홍콩에서는 11살짜리 소년이 어머니가 없는 사이 자발적으로 국안법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여해 모두의 눈시울을 적시게 했습니다. 2019년 폭압적인 진압이 벌어진 윈렁 출신으로 이제 홍콩 사람들이 단결할 수밖에 없다면서 줄곧 시위에 참여하고 싶었던 차에 용기를 내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7월 21일 윈렁에서는 흰 티셔츠를 입은 이들이 칼을 들고 무고한 시민들을 공격했다면서 당시 현장에는 없었지만 이번에는 분을 참지 못하고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들이 11살, 12살도 체포해 두렵긴 하지만 홍콩인이라면 모두 나와야 한다면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